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최근에 의뢰한 의뢰인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건설업 허가가 나온다면은 건설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업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업태가 바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을 때 주 업종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을 때 주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기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의 모든 내용들을 다 기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태를 기재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회사의 것이 지금 건설과 관련하지만 이제 건설 부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으로는 그 업태가 기재되어 있지만 건설업을 직접 하는 건설업, 공사를 직접 하는 건설업은 아직 허가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사업자 등록증상 기재된 이후에 여성기업 확인서가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주 업종에 추가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성기업 확인서가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도 효자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유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익계약이 가능하죠. 대기업체 입장에서는 5천만원 받으려고 내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겠어? 이렇게 했지만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5천만원 수익계약은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많은 업체들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하려는 현장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 당신도 여성기업 확인서 받으면 유리할 텐데 왜 안 받아? 이런 얘기라든가 주변에서 또 잘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너도 나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연락을 주십니다. 제가 2017년부터 행정사를 시작해서 그때 이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그 제도를 보고 이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한 의뢰인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진행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한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였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고 현재는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 이미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오히려 했죠.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요, 쉬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7년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기업이 뭔지, 여성기업 확인서가 뭔지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청 서류만 내면은 되는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현재는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의 효자 상품이 될 정도로 너도 나도 중소업체라면은 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까다롭게 된 것은 이제 남편이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름만 여성으로서 여성 대표로 만들어서 편법으로 여성 대표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거에서 중기청에서 심사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민경 행정사처럼 많은 경험의 노하우를 갖고 성공 경험을 가진 행정사에게 의뢰하지 않는다면 또는 본인이 스스로 하다가 반려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신청을 또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는 점.
그렇다면 여성기업 확인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어떤 서류들을 내길래 그렇게 어렵냐 라는 것을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신청기업 현황서를 내셔야 되고, 주식 변동 상황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세금 납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이 있을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워서 내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민번호 13자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복잡하죠. 신청기업 현황서가 왜 어렵냐? 신청기업 현황서에는 창업 동기와 경력사항을 기재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 거죠. 여성 스스로가 이 사업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안에 창업기업과 경력사항을 통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경 행정사의 차별적인 경쟁력은 바로 이 신청기업 현황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성 대표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스스로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변동 상황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또 세금 납부서,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여기서 주식 변동 상황서에서 많은 분들이 변동에 방점을 찍고, 저희 주식이 변동된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주식 변동 상황서를 요구하는 건 상황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법인이 등록한 이후에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존치했다면 기간별로 주주의 그 변동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동에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보는 게 주식 변동 상황서고, 주식 변동 상황서에는 이제 도장도 대표자의 도장도 찍지만 세무사님의 도장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거에서 이제 제출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세무사님께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서류를 주셔서 이 서류가 이제 반복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주식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양수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했거나 증여를 했을 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건설업이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식 양도양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서 양도양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고민을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냐면, 양도양수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과 입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비교해서 더 많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 케이스라면 먼저 있는 사업체는 있고 새로운 사업체를 신규로 내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양도양수세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가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기업 확인서에서 주업종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를 이제 기재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장 실사가 어렵습니다. 현장 실사는 이제 신청기업 현황서에서 이 여성 대표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문서상으로 확인을 하였다면, 현장 실사에는 정책위원이 직접 와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은행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인 등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또 세무사의 그 기장료는 얼마를 내는지, 뭐 거래은행은 어딘지, 거래처는 어딘지, 이런 식의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의뢰인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아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누구시고, 몇 학년 몇 반이고, 학교 갈 때는 몇 번 버스를 타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뢰인은 그 답변이 어렵지 않은 답변이지만 저같이 전혀 그 아들과 무관한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질문하는 사항은 무슨 박사 논문을 써야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했다면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거 있냐 답변하려면 어려운 질문에 속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10여 년 가까이 여성기업 확인서 운영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이런 질문도 하던데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반영을 해서 60여 개의 질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신 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도의 완벽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성공률 100%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